고려의 법입니다. 네, 오늘 손님이 많네요. 게스트가. 네, 오늘 많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한 판 해볼까요? 광고 네. 팔고. 알겠습니다. 광고 안녕하십니까. 팔고. 자, 황성욱 변호사, 네, 염건웅 교수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톱을 치기 위해서 4명을 불렀습니다. 한 명은 광을 파는 거네요. 광 팔기 네, 위해서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도박입니다. 아, 도박. 네, 이거 근데 네. 박사님 좀 하시죠? 예전에 했는데, 네, 전 돈 걸고는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아예 그냥 이거 오프 더 레코드 솔직히. 타짜죠. 원래 네. 이런 손이 잘 쳐요. 네. 정말로 이게 말하는데 타짜들이 이야기하는데 뭉퉁한 손을 잘 못 친대요. 저는 포커 중에서도 이제 그거 네. 나오잖아. 시카고 더 하이로우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카라는요? 바카라는 좀 단순하잖아요. 포카 이 시카고덕의 룰은 보통 이제 포카는 세 장을 나눠주면은 그 중에 하나 가지고 한 장을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장 줄 때까지는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배팅을 하고 마지막 히든 카드를 해서 요거 이렇게 조이는 맛. 네, 요거를 전문 용어로 초이스 오픈이라고 합니다. 거봐 타짜 네. 맞아. 박사님, 네. 도리지코땡은 뭡니까? 그건 뭐야? 아, 그 도리지코땡은 조금 이따 시카고덕부터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카고 덕이라는 거는 세 장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배팅을 하고 계속 7장까지 히든으로 자기가 받아요. 그때마다 배팅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걸 놓고 자기가 오픈할 순서를 정한 다음에 열어요. 그러니까 한 판 하는데 보통 초이스 오픈보다 2배나 3배 정도 판이 커지죠. 그리고 훨씬 머리를 써야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이야 로우야 막 이렇게 헷갈리게 배치해가지고 막 늘어놓는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 아,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스릴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팅 금액은 보통 어때요? 그건 자기 마음. 배팅 금액은 뭐 아마추어들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승부를 즐기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네. 바카라가 되게 단순한 게임이에요. 단순하죠. 바카라는 숫자 더하고 네. 빼고 끝나는 거잖아. 제일 단순한 도박은 월남전 때 에이 그거는 이거 흔들. 아니요. 그거는 짤짤이고 월남뽕이라는 게 월남뽕. 그건 뭐예요? 월남뽕은 화투에 이제 숫자 2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걸 뒤집어 가지고 가운데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숫자가 나오면 이기는 거. 그 바깥에 숫자가 나오면 지는 거. 저는 화투에서 아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네. 비풍초 똥팔사. 그거는 민화토. 지금 말한 속칭 도리지코땡은 그 5장을 나눠주고 네. 그 3개 가지고 10이나 20을 만들어서 아 트럼프로. 화투로. 아 도리지코땡도 화투에. 네, 그래서 3개 가지고 10이나 20을 만들어서 빼고 나머지 2개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산수에 좋죠. 그래서 그 10이나 20을 만들 때 예컨대 118이면 1 더하기 1, 2, 8 해서 10이 되잖아요. 요걸 118이라고 그러면 이제 촌스러운 거고 날릴팔 235는 니나노 334는 심심새. 네. 아니 아니, 지금- 보통 이제 아줌마들이 시골 그 비닐하우스에서 네. 조폭들이랑 같이 하는 게 그 도리지코땡입니다. 그렇죠. 46장은 뭐 세륙장, 55장은 아니, 지금- 꼬꼬장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가 다 있어요. 법법법 찍으려고 했는데 네. 뭔가 화투 강습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884는 팍팍사 이렇게. 네. 네, 제가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다음번 찍을 때요. 여기 화투판을 한번 벌려보는 거예요. 그대로 생중계로 찍는 거예요. 현장 중계. 아, 저희가 무슨 아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면서 설명을 좀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류 교수님 검색어 순위 상승 노리시나요 지금? 왜요? 뭐 생중계에서 도박 이게 도박 방조를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아니 그러면서 우리는 점 10입니다. 절대 도박이 아닙니다고 자, 답이. 네, 자 도박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염 교수가 네. 저 한국 시리즈 네. 5차전을 간다고요. 맞습니다. 네. 뭐 이론상으로는 오늘 시리즈가 끝날 확률이 반반입니다. 굉장히 오늘이라고 크죠? 하면 어떻게 해요? 날짜를 얘기해줘야죠. 오늘 10월 31일. 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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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 시리즈가 굉장히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죠. 네. 한국 시리즈는 7전 4승제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4승을 하면은 이제 우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 약 4년 동안 삼성이 계속적으로 통합 4연패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규 시즌 1위, 그쵸. 코리안 시리즈 우승 4연패.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올해 이기면 이제 통합 5연패를 하는데 사실 객관적 전력은 삼성이 우승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두산 팬이긴 하지만 삼성의 전력은 사실 한국 전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금 전력이기 때문에
삼성이 우승해 하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죠. 도박 파문. 네. 그렇죠. 왜냐면 사실 그 올바른 전력상의 서로 간의 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승을 해야만 그게 진정한 우승이라고 보여지는데 삼성의 지금 주축 3인방 투수가 이번 그 해외 원정 도박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그런 상태죠. 어쨌거나 삼성은 윤성환, 안지만, 임창용 3명의 투수를 엔트리에서 제외를 했고 그렇죠. 또 삼성 출신의 뭐 몇몇 선수들도 더 있다. 네. 아무튼 한국 시리즈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이 3명이 도박 파문으로 빠지는 바람에 그렇죠. 네. 전력의 사실 한 50%를 차지한다 해도 무방한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이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땡뚱만든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한국 시리즈 1차전 승리하면 우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생뚱맞은 질문. 두산이 계속 꼴등 아니었어요? 꼴찌는 아, 압도적으로 왜 그러시죠? 한화에 아니 한화가. 또 인터넷 네. 저 검색어 상승 노리시나요? 이거 아니. 이거 두산 팬들이 두산 알면 팬의, 큰일 나요. 두산 팬의 문매를 맞고 싶으신 거구나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무지 그래도 소치였습니다. 두산 야구 팬들 무서워요. 큰일 두산 나요. 예. 지금 거의 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건드린 수준이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삭제해 주세요. 근데요, 저는 진짜로 몰랐어요. 제가 원래 두산 좋아했어요. 아니 한화가 근데 하나가 왜 계속 꼴등한 거예요? 8878 588인가 아무튼 네. 뭐 갑자기 예. 얼굴이 보여 계신다. 하나가 꼴등인데 두산이라고 했더니 아무튼 그 얼굴을 지난 건드린다고 7년 동안 6번 꼴찌를 한 게 그런데 왜 한화인데 하냐고요. 제 질문이 그거예요. 꼴등인 줄 아는데 왜 계속 할까? 도전하는 맛에. 내년에 꼴등이 1등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어설픈 기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정말 못하는 걸 알면서도 참가에 의의를 두는 건지 아닙니다. 왜? 발언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어요. 위험해지고 이게 있죠. 지금 사실. 이건 또 한화 팬들이 알면 지금 이 이거는 얘기는 그쵸. 이 얘기는 거의 뭐 하나는- 내가 테러를 당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어.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근데 네. 저도 발언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네. 정말 궁금하다니까요. 왜냐면 보통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실력을 올리고 나는데 이거 저 테러 하다도 이건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왜 절대 변동이 없냐는 거예요. 변동 있어요. 금년에 한화가 가을 야구 거의 할 뻔했다가 못했어요. 아 그럼 이번에는 하나가 꼴등이 아니고 올라가요? 그렇죠. 10개 팀 중에 근데 6등 했어요. 이게 6등. 법법법입니까? 유효의 스포츠입니까? 아니 자꾸 지금 야구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모르는 게 야구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거는 옛날에 박철순밖에 몰라요. 네, 1982년 오비 베어즈의 에이스 네. 24승 4패 7세이브 방어율 1.84. 뭡니까? 네, 정규리그 그리고 MVP. 제가 왜 박철순을 좋아하면서 그때 야구만 기억해요. 저는 진짜 그때만 네. 기억하는데 오비베어스가 되게 이뻤어요. 옷이. 오비 베어즈의 21번. 영원한 에이스. 곰돌이 이렇게 가지고 모자 쓴 곰돌이 그게 네. 너무 이뻐가지고 그 옷 그리고 그 가방 그때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는 야구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특히 20대 때 야구장을 한번 갔었어요. 네. 갔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 친구가 그때 아마 저를 좋아했던 아이 같은데 귀한 티켓을 구해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남자친구였군요. 비밀에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들어가서 앉아서 15분 뒤에 제가 나온 거예요. 재미없어서. 네. 시끄러워서.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화가 나서 그럼요. 얼마나 귀한 티켓이었는데 그렇지.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부터 저는 진짜 야구가 없어요. 제 머릿속에는. 정말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도박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 아무튼 하나 팬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또 두산 팬들 아까 제가 헛나온 거는 제 머릿속에 야구는 두산밖에 없어서 그랬으니까 얄밉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두산 팬들이 우승하면 이거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2013년에도 박사님 근데 지금 자꾸 5, 6, 7차전을 져가지고 역전패했지만 금년에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제가 한국 시리즈 안표구에서 갔었습니다. 뻑뻑 하자면서요. 자, 뻑뻑뻑. 네, 네.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세 명의 네. 야구 선수들 외국 가서 했는데 외국법에는 도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 속인주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못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처벌을 받아요. 이거 약간 공평하지 않다. 뭔가가 애매하다는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맞아요. 네. 네. 외환관리법 위반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환칙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리고 종목도 연결돼 있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돈을 잃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주로 조폭이나 기타 아무튼 좀 이렇게 약간 우리로 치면 제3금융권 정도에서 돈을 빌리죠. 네. 그 도박을 해서 다 잃어요. 네. 그러면은 국내에 와서
이제 누군가가 받으러 오죠. 네. 그럼 국내에서 그거를 원화로 갚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환칙인데 근데 네. 박사님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도박이 과연 진짜로 범죄일까 아닐까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한마디만 더 제가 네. 사실 요번에 이게 걸린 거는 잃은 선수 때문에 걸린 게 아니라 딴 선수가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남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졌다. 그렇죠. 근데 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도박! 도박이 범죄인가 아닌가요? 그냥 그럼 각자 얘기 한 번만 들어보자. 도박! 범죄. 저부터 할까요? 예. 도박은 사실은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1분 만에 잘라주세요. 네, 도박을 한 경우가 우월한 유전자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는 진화가 좀 진화 속도가 늦은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경마라든가 복권 이건 저강도 도박이거든요. 이건 있고 스포츠 토토 요거는 복권보다는 조금 이제 전문성이 가미된 도박이고 지금 말하는 그런 카지노는 이거는 그야말로 초고강도 도박인데 그럼 고스톱은요? 고스톱은 이제 오락과 도박의 경계에 있는 건데 얼마나 돈을 걸고 쳤느냐가 문제죠. 윷놀이는요? 윷놀이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내기 골프는요? 그거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정성 카지노는요? 그럼 영종도 카지노는요? 손상 카지노는요? 무슨 얘기냐면 박사님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박사님은 도박이 범죄가 맞다 아니면 허용해야 한다. 그냥 범죄 아니다. 범죄 아니다. 자, 영 교수님. 네, 저는 일단 도박 자체는 지금 법률상이나 아니면 판례상이나 다 불법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인 상태고 그래서 거기 단순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단순한 오락에 한해서는 죄를 면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한 그 오락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판례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인 사람이 50만 원 판돈으로 도박을 했을 때 그리고 500만 원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만 원의 판돈을 도박을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처벌을 받냐? 둘 다 처벌을 받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만 원어치 도박을 했을 때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나 장소나 뭐 소득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 놀라웠던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 저소득층 분이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더니 0.50인가 별로 크지도 않은 도박을 했더니 그 사람에게 벌금을 10만 원을 내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박을 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벌금을 준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도박을 하면은 벌금을 세게 주는 거예요. 소득 대비 센 벌금이네요. 절대 금액은 뭐 그렇죠. 예. 자, 황 변호사님, 도박은 허용해야 된다. 그럼 염 교수님, 도박은 허용해야 된다. 아니면은 금지해야 된다. 저는 허용을 다 꼭 뭐 다 풀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게 사실 개고기 논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허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도박을 단순하게 오락으로 즐기는 분들의 재미까지 막는 거거든요. 그것은 허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사태 같이 불법 해외 원정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그 불법 사이트로 인한 고액 도박이라든지 또 아니면 불법 스포츠 토토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황 변호사님. 저는 좀 약간 극단적 자유주의자라서 네. 네. 도박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 이게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 없는 범죄. 네. 왜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제는 반드시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도박의 법적인 가장 큰 개념 요소는 승패의 우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기가 들어간다거나 어떤 다른 불법 행위, 그러니까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뭐 돈을 뭐 100만 달러 이상 가져갈 수 없는데 그 이상을 가져가서 했다라고 하면 이런 걸 다 빼고 순전히 도박만으로만 한다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했고 그래서 자기가 개털이 된 거에 대해서 왜 국가가 나섭니까? 자기가 망하면 망한 거지. 그러면 도박 중독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본인이 방금 개털이 된 건 국가가 나서지 말으라고 하는데 도박 중독센터를 만들어서 국가가 개입해서 그 사람의 중독을 치유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세게 말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제가 어차피 아까 하나 하고 저는 항상 있어요. 국가가 뭐 나서서 뭘 한다는 것은 네. 국가 돈 빼먹으려는 놈들의 작당이라고 봅니다. 아까 야구 제가 센 거예요. 이게 더 센 거예요. 그럼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 그렇다고 뭐 그래요? 연교수 교수나 뭐 박사님 교수는 수용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거기 외에 왜 그렇지 않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나서서
그 사람을 케어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네. 예. 지금 뭐 그럼 하우스 제- 도박. 여기에 제가 네. 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할게요. 네.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신체적 중독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예, 신체적 중독은 사실 없죠 이게.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정신적 중독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경우는 신체적 중독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선이 돼버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약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도박은 저는 이게 정신적인 마약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중독이 돼버리면 이 도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막 손이 떨리는 거죠. 막 치고 싶어서. 예를 그건 들어. 저도 알아요. 손으로 치는 건 그 아니지만. 마약 중독에 뇌에 도파민 분비할 때랑 그 도박할 때랑은 똑같은 거의 비슷하죠. 한다고. 도박이 더 세대요. 예. 네. 마약보다 도박이 더 그리고 세대요. 그렇죠. 고스톱 좋아하는 고스톱 엘보우라고 이걸 하도 쳐가지고 테니스 엘보우처럼. 아 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고스톱을 쳐서 집을 다 망하게 하니까 손을 자른 거예요. 발가락으로 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거는 확인 안 된 거지만 네. 중국에서 장기 팔겠다고 돈 잃으면 빼가라. 그리고 뭐 쇠사슬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도박 계속 한다는 얘기도 있고. 박사님 말씀 많이 국내도 그래요. 국내도 도박 중독된 사람들이 네. 나중에 돈이 없어지면 그 저기 공중화장실 지하철 공중화장실 찾아가면 장기 밀매. 번호 써 있잖아요. 아시죠? 보셨죠? 예. 거기 전화해가지고 신장 하나 팔면 얼마냐 그래서 네. 몇 천만 원 나오니까 그걸로 또 도박 땡기고 장기 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도 근데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 뭐 참 많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뭐 중립적인 아주 우아한 컨셉을 갖고 가시고 찬성하고 하셨죠. 네. 여기는 극 이제 극 찬성이고 이런데 저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뭐였냐면요. 왜 계속해서 아까 일시오락은 허용한다라고 했는데 일시오락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일시적. 특히 임시 방편이라는 말과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게임 같은 건데 일시오락을 하라고 했으면요. 우리나라의 정성 카지노를 안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지금 하우스 도박. 네. 그러니까 이 도박의 속성은 인간의 본성과 연결돼 있어서 내기에 거는 거. 네,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 지금 하우스 도박이라고 이렇게 불법 개조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염 교수가 잠깐 얘기한 이 스포츠 토토, 사설 토토. 네. 이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뭐 수백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게 14조 뭐 얼마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뭐 몇 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거의 무슨 그러니까 차라리 양성화해서 양성화? 세금을 제대로 받자. 근데 지금 봐봐요. 정성 카지노의 취지가 세금을 많이 받자였잖아요. 네. 세금을 많이 받자인데 그러면 정성 카지노에서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오락이 아니고 여러 번 상습적으로 가도 그 국민은 봐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성인이 아까 지금 우리 황변 얘기대로 성인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한 행위는 마땅히 자기 책임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아까 말했듯이 판례에 네. 얼마 몇십 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벌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다 그냥 피해자 없는 그러니까 범죄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지금 하는 네. 거야. 바로 그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법은 어쨌거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 네. 법의 원칙이에요. 국민들이 들을 때 나 돈 작게 버니까 나는 고스톱 치면 안 돼? 쟤는 돈 많이 버니까 나는 고스톱 치면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불평등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평등은 그래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고스톱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 우리 사실 혹시 그 게임 기억나세요? 동전 딱 넣으면요 가위바위보 하는 게임이 있었던 거 아세요? 예전에 전자오락기. 네. 저 그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돈 되게 많이 땄어요. 그 타이밍이에요. 걔가 만약에 보 하면은 저는 가위를 얼른 잽싸게 누르면 이겨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300원을 가지고 보통 한 3,000원을 따서 가요. 하다가 제가 이제 저도 끄는 거죠. 몇 네. 번 하다가. 물론 중독까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저는 가끔 그런 것은 재밌다. 또 인형 이렇게 따는 기계는 재밌어요. 그것이 중독이 되고 안 되고는 본인이 컨트롤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법이 좀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 다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박에 대한 정의, 불법인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도박을 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상습적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고요.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그럼 강원랜드도 불법 아니냐? 네. 이 질문 나오죠. 네. 거기는 예외적인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이 있어서
그 법적으로 형법상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맞냐고요? 맞진 않죠. 그죠? 근데 특별법이기 그쵸? 때문에. 그게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그쵸, 그쵸. 광고. 서울 시내에 있는 카지노들은 외국인만 외국인만 허용이 되고 내국인에 한해서 법적으로 허가가 되는 데가 강원, 정선, 정선은 카지노만 그런데 된다는 지금 거죠. 하나죠. 영종도에 지금 카지노가 하나 만들고 더 짓고 있잖아요. 있죠. 짓고 네. 있는데 그게 지금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공해상으로 나가면 할 수 있으니까 그 도박선 예를 들어 그렇죠. 예. 영종도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면 영종도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왜 자기 자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만 도박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서요. 중국인이 흥청망청 와서 영종도에서 안 할 거예요. 그럼 영종도가 완전 영종도 타운이 생기는데 그 돈이 감당이 안 되면 결국 내국인에게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또 하나 선상 카지노 왜 만드냐고요. 배 위에 둥둥 띄워놓고 그럼 그 배가 나가버리면 카지노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국인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또 그거를 허가해 달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아까 그 속인주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황 변호사님이 왜 외국에 나가면 또 그게 불법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속인주의. 아, 속인주의 사람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속인주의요? 음. 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어디를 가든 적용받는다라는 게 이제 속인주의인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범죄인 것은요. 내가 미국에 가든 알래스카에 가든 무조건 법을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경우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물론 배우자 있는 한국 남자가 미국 여성과 미국 여성과 간통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네. 이 남자는 처벌받고요. 그럼 원래 미국 여자도 상간자이기 때문에 그 분도 네. 간통의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니까 또 처벌을 안 받고 뭐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근데 또 웃긴 것은 우리는 속지주의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한국에 들어와서 와서, 네. 예, 간통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돼요. 물론 이제 간통죄가 지금 위헌이 이게 돼서 지금 간통 없었죠. 우리 시간 다 돼가는 거 아니에요? 뭐 네, 조금 넘었어요. 네, 빨리 넘었어요? 급 아니 마무리를.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는 도박이 1편일 뿐이에요. 네. 도박은 제가 도박 시리즈 제가 생각하는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범죄 시리즈, 도박 시리즈, 중독 시리즈, 네. 그리고 성매매 시리즈를 할 생각인데 네. 도박 시리즈 오늘 첫날이고요. 다음번에는 실습을 통해서 도박을 하는 동안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돈을 크게와 작게를 걸어보면서요. 크게 걸었을 때 사람의 표정과 작게 아니, 걸었을 무슨 때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아 이거는 제 프로니까 아, 제가 한번 네. 심층 사람의 심층. 눈빛이 어떻게 변하나. 제가 볼 때 네. 변해요. 제가 볼 땐 분명히 변합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좀 17대는 분명히 다들 이 자세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먹어 이럴 거예요. 좀 선이면 어떨까요? 아 이제 현찰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해보고 싶다는 게 네. 우리 네 명의 눈빛을 진짜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숨길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그걸 보여주면서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일시오락 맞잖아요. 네. 촬영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갑자기 네. 찍다가 쫙 없어지고 뭐야! 우당탕탕 네, 막. 그렇죠. 네. 근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뭐 네. 좋다. 할 만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그래서 이건 1편이에요. 여기서는 결론 안 나니까 뻔히 아는 거고요. 네. 오늘 이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서요.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도박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요. 이제 선물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